또 보실까요? 아, 이거 자꾸 칠판 지워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누가 또 지워주셨나요? 아, 그래서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제가 권리인 줄 알아가지고요. 나중에 막 칠판 왜 안 지웠냐고 막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예, 그러면, 예. 자.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시행자 및 실시계획 해가지고, 교재는 163페이지고요. 자, 이쪽부터 이제 사업 시행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계획 보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거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느냐?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공공하고요. 그리고 민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들, 뭐 무슨 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등록사업자.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많은데요. 우리 이제 그냥 민간의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민간이라고 한다면 크게 토지 소유자나 조합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이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조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은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합을 볼 건데요. 자, 조합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이제 요건으로 합니다. 저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라고 한다면 자, 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여기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 이제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가능한 겁니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아까 우리 1번에서 봤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인가를 받으면 1번에서 인가를 받으면 30일 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자, 조합 설립에 관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볼까요? 총회가 있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총회는 이제 모든 조합원이 다 참여하는 걸 이제 총회라고 하죠. 총회는 이제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다. 필수 기관인데요.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대의원회. 자, 대의원회가 있는데 이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는 임의기관이다. 자,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기관이다. 그리고 그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이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조합에 관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 힘이 넘치나 자꾸 분필이 부러지죠? 원래 습기가 있으면 이게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 좋던데? 비 왔죠? 아침에? 네. 아, 비 왔구나. 네.
이게 다른 선생님들은 분필 가지고 다니시죠? 저도 원래 안 갖고 다니세요? 저는 원래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냥 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안 갖고 다니는 게 편해가지고 그냥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 집에 분필이 한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안 부러지는 분필 한 박스가 있는데, 아니, 그냥 있다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 방식. 우리가 아까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수용하고 이제 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용도 있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수용하고 환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혼용은 두 가지를 섞는 거라서 어려우니까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책도 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용이 있어요. 수용. 수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수용은 이런 거였죠.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도시 지역 안에, 그러니까 요걸 확대해 보면 이런 거였죠. 이렇게 도시가 있었는데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 정의가 뭐였어요?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개발하는 법. 이게 도시개발법이었고, 이 일정 부분을 개발하되 뭐 한다는 거예요? 단지나 단지, 그리고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이게 도시개발법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거냐? 자,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땅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막 지렁이 같은 땅이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땅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지가가 이제 막 엉망인데, 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도 막 엉망이고, 뭐 하수 처리설 다 엉망이고 막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적고, 이제 그 인구 밀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적고. 그래서, 근데 이 땅이 일단 10억이라는 거예요. 땅 자체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산다는 겁니다. 일단 매수를 해요. 10억을 들여서 이거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지가를 이제 개발을 시켜요. 똑같은 크기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20억짜리 땅으로 만든다는 거죠. 20억짜리 땅으로 만드는데, 그럼 이제 10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일단 10억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으로 쓰겠다. 매수를 해서 개발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수용 방식인 거죠. 근데 이 엉망인 땅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똑바로 넣고, 하수 처리 시설 똑바로 넣고, 그리고 건물들 똑바로 이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엉망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겠다. 수용 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자, 요거는 그럼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수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을 세우고요. 실시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죠. 죄송해요. 많이 뛰지. 자,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고요. 완료하고, 필인, 세공, 준공. 그 다음에, 자, 공급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입니다. 자, 공급. 요런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세부 목록, 이쪽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는데, 세부 목록을 고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공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공치법이 이제 적용이 돼요. 이제 공치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남의 땅 뺏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하게 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가 되면 따로 이제 준공 검사를 받게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 뭐 나머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실시계획 인가, 세부 목록 고시, 공사 완료, 준공, 공급,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이제 세부 목록 고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세부 목록 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공치법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